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은 저희가 많이 여러 차례 동영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차원에서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첫 번째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보험은 일반형과 간편심사형 두 개로 나눠 있고 간편심사형은 크게 또 3.5랑 3.55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겟 고객은 일반 심사형은 뭐 건강한 표준체, 나머지는 뭐 경증, 유병, 역자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교육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3텐호에서 10이 이제 10년간 수술 입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가입하는데 허들이 좀 높다라는 지적도 좀 있지만 어쨌든 예, 제가 회사 게시판에 ERP 게시판에 그 경증 질환 및 예외 질환 올라와 있는 표가 있는데 엄청나게 방대해요. 예,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책 기간이 짧게는 0일, 15일부터 90일까지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만 지나면 가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신에 수술 입원만 빠진다면 가입할 수 있는 허들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돌봄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오른쪽 거 보면 외상성 사고와 그다음에 이제 노인성 질환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로하시게 되면 뭐 낙상 등의 사고 때문에 외상을 많이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보통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져서 뇌 손상 많이 입으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인지 저하 등 뭔가 문제가 생기다가 이런 것들이 노인성 질환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치매 관련된 거는 맨 밑에 보시면 진단비 일시금으로 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매달 나오는 것들은 보통 담보 이름을 보면 뭐뭐뭐뭐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금으로 끝나는 거는 생활비인데 생활비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돌아가시면 받다가 10년 다 10년 확정으로 나오거든요. 받다가 돌아가시면 남은 10년 만약에 한 2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8년치를 다 소급해서 한 번에 드리는데 예정 이율로 할인하고 드립니다. 근데 여기 끝에 뭐뭐뭐 급여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로 내가 사용할 때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안 나오게 되고요.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매에 걸리셔서 뭐 경증, 중증도 쭉 가다가 결국에는 순서는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파킨슨이나 뇌계리병을 걸리셔서 결국 치매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경증 치매에다 결국에는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병 진단 받으시면 나오는 진단비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매 진단은 이제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검사를 하셔서 이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확정이 되면 치매로 진단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저희 이거는 이제 진단 받으시는 거고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면 CDR 검사라는 걸 하셔서 그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받아 오시면 그때 이제 그걸 청구를 하셔야 저희가 보험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CDR 점수라는 거는 이제 뭐 실제로 저는 고객 모시고 정신과 가서 이거 같이 하는 거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점수로 보자면 1점부터 0점부터 5점까지 있거든요. 0점은 정상 상태인 거고 뭐 1점은 경도, 2점은 중등도, 3점은 중증, 이제 그다음 그 이상인 건데 중증 치매면 저희 종신보험도 납입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점 정도까지 받으시면 꽤 심하신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노인성 질환 중에 이제 파킨슨, 루게리 같은 퇴행성 질환에 걸리시면 이에 대한 진단비가 추가로 나오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생활 자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 진단실 예열 10년간 확정 지급되는 거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다가 사망하셔도 소급 지급이 되고, 밑에 산정특례라고 있는데
저희 중증 질환 걸리면 한정특례 받아서 많은 부분을 국가 보조를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뭐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95% 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자기 부담 5%인데 이제 치매도 중증 치매에 대해서 한정특례 제도가 있고 진단을 받으시면 이게 나옵니다. 거의 진단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100만 원당 보험료로 계산했을 때 중증치매 한정특례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중증치매 진단비가 두 번째로 싸고요. 그 다음에 중증치매 생활간병자금이 비싸요. 근데 저거는 10년간 120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월 100만 원까지 담보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총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제일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좀 비쌉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 또 주요한 담보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 치매약물 담보가 있는데 뭐 이거는 검사하고 당연히 타겟이 되면 뭐 검사를 하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 투여를 하게 되는데 뭐 레킨비라는 거 익숙해 계시겠지만 레킨비는 상품명이고 예, 레카네밥이 이제 실제 약물 이름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 예전에 다른 담보 같은 경우에 뭐 약물 이름이 빡빡빡 박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약물 투약 당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약물이 같은 기전으로 하는 약물이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레카네밥밖에 없고요. 개발되고 있는 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투약 당시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장기요양 등급은 뭐 인지가 저하되는 것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1등급이 제일 중간 단계고 5등급이 제일 이제 덜한 그 등급인데 여기에서 이제 치매까지 받으시면 치매를 받으시면 장기요양 등급 제일 아래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없었던 인지 장기 등급이었나? 그까지 받을 수 있는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치매에 걸리는 거랑 장기요양 등급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매 따로 받다가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해서 치매를 일단 걸리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실 수 있는데 반대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머리까지 인지적인 게 떨어지면 치매까지 추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요양 진단비, 이것도 진단비가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진단비가 나와요. 당연히 맨 아래 등급인 5등급 아래인 인지지원 등급 진단비가 있고 그다음에 1호 등급, 1, 2등급. 그래서 1, 2등급은 중증 치매 이상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CDR 점수에서 1점 이하, 0.5점 정도부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장기요양 간병생활자금이라는 것도 나오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해당되면 나온다. 근데 10년간 확정 지급되는 거고 자금이기 때문에 받다가 돌아가셔도 나중에 소급돼서 유족한테 지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랑 장기요양 급여랑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준비하시면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뭐 그런 거 말고 치매 관련된 거 말고 몸이 불편해서 받는 거를 도움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치매까지 가면 치매는 또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두 개를 결국에는 같이 준비하시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담보랑 치매 담보랑 저희는 면책기간이 다르거든요. 장기요양은 면책기간이 90일인데 치매는 1년하고 그 다음날부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매는 좀 약간 연로하신 분이라면 가입 가능할 때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몸도 안 불편하고 그러는데 치매는 좀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잖아요.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올 수 있는데 면책기간이 1년이나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담 느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치매부터 하시고 간병은 나중에 장기요양은 따로 끊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 뭐 여기 골든라이프 케어하기 때문에 잘 이따가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가 급여랑 시설 급여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요양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보통은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면 집에서 케어를 받으시다가 자기 집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방문 요양을 요청하셔서 계시다가 몸이 많이 불편해지시거나 치료가 필요해지시면은 이제 시설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됐을 때 급여라는 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뭐뭐 자금은 확정 지급되는 거고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행사에 상관없이. 근데 급여는 실제로 이용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재가급여를 하게 받고 싶으시면 방문 요양을 신청하셔서 실제로 방문 요양 하셔야 되고 시설급여도 시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골든라이프 케어 같이 뭐 시설 같은 거 이제 미리 알아놓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 이용료가 이제 비용이 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요양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솔직히 담보로서 그냥 아는 거지 실사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에도 뭐 비급여가 있는 것 같고 뭐 치매 전담 특화 환경 뭐 복지연구가 있는데 뭐 시설에 3급 침실이라는 게 있나 봐요. 예. 그다음에 식사비 같은 것도 이제 식사를 뭔가 신청을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등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급 침실과 식사비 지원되는 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중에 저는 잘 모르는데 치매 전담형 시설이 있나 봐요. 그럴 때도 추가로 나오는 담보가 들어있고요. 그다음 복지 연구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나 전동 침구 같은 경우, 침대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입이나 대여할 때 비용이 나오는 담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걸렸을 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노인이 되면 몸이 당연히 불편해질 테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테고 그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때 내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담보. 연금 없다면은 뒤늦게 이거 준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저희 뭐 딱 좋은 건강보험처럼 건강특약, 간병특약 따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간병 특약 붙일 수 있고요. 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점수가 낮은 것부터 계속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되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제 걸로 설계한 거고요. 이게 건강특약 빼고 다 넣은 거거든요. 치매, 장기요양, 그다음 뭐 관련된 거 지원, 치료비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노란색 줄 친 게 치매 진단비고요. 예, 노란 거 요게 치매 진단비예요. 보시면 중증 치매, 시니어 특정 질환이 아까 뭐 파킨슨, 루게릭병 같은 거고, 중증진 한정 특례도 한 번에 나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증 치매 간병 생활 자금 이래서 요거가 이제 생활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 검사를 위한 지원비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주황색 네모친 게 표적 치매 약물 관련된 담보고, 요거는 세트로 돼 있어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나만 하진 않고요. 근데 뭐 다 차근차근 받을 수 있는 거고, 보면은 최초 1회, 7회 이상, 14회 이상, 24회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여러 번 할수록 누적해서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기 요양 관련된 것들이 만큼 들어있는데, 장기 요양에서 여기는 진단비예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그냥 한 번 일시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생활자금. 거기 보이시나요? 생활자금. 이 생활자금 쪽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 제가 급여 이런 거 있는데, 이 급여 붙은 거는 내가 실제로 요양을 했을 때
집으로 부르든 내가 시설에 들어가든 실제로 해야만 나오는 것들이고 다 돈으로 일시로 나오는 건 당연히 일시로 나오고 끝나는 건데 뭐 여러 번 나오는 것들은 10년 동안 나오고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 요게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프리미엄 요양 이래가지고 뭐 복지용구 시설 식사 뭐 하는 시설 식사비 그다음에 환급 침실 이용비 이런 것들 이용하면 추가로 할 때마다 매월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고요. 나 여기 보시면 요 담보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재해장애 보장, 질병장애 보장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이 낙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상태에서 낙상을 하게 되면 특히 그때 머리 다치시게 되면 재해장애 등급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 당연히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는 낫지 않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병 장애까지 또 판정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개 되시는 분은 추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유창 진단 이거는 뭐좀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카드에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어보니까 한 33개 정도 담보되고요. 제 나이에서 들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남성보다 이제 여성분이 많이 하실 텐데 여성분 제가 60세분 해보니까 이걸 다 풀담보 넣으면 60세가 43만 원, 55세가 10만 원 써서 한 32만 원, 33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남자는 여성보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30%가 싸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30%가 더 비싸요. 근데 그런 이유는 당연히 여성분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55세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비싸기 시작하는데 55세 이하는 나이 차이가 나도 별로 이렇게 보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설계해 보시면은 바로바로 아실 것 같고 그다음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요 뭐 진단비 노란 거 친 거 있잖아요. 제가 요 노란 거 친 거 이유가 여기 통합한도가 있거든요. 총 받을 수 있는 통합한 2천만 원이고 뭐 이것끼리 묶여 있고 이것끼리 묶여 있고 막 엄청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뭐 넣다 보면 여기 10만 원 올렸는데 이거 10년 동안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자금 같은 거 곱하기 120 해가지고 통합한도가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엄청나게 짜증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다 힘드시면 전화 아니면 설계 매니저 통해서 물어보시면 설계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